먼저 오늘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어제 이제 쭉 하셨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조치 방법에 대한 점검 순서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플로이먼트를 먼저 만드시면 이게 그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는 거에서부터 살펴보시겠죠. 엑스포즈를 해가지고 엑스터널 IP로 이제 접속을 했는데 이게 접속이 안 되시는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 공통적이세요.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먼저 점검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도대체 이놈이 우리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들 도대체 이놈이 내부에서는 제대로 떠 있는가 이것부터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내부의 시스템에는 제대로 떠 있는가. 그러니까 외부에 엑스포즈 되는 걸 떠나서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 스파이를 하나 심는 거예요. 스파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HTTP라고 하는 이 툴, 우리 여기서는 그냥 즐겨 사용을 그냥 하셨죠. 여기 뭐 시스템에 그냥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했을 때 들어가 보면 그냥 들어 있어요, 그죠? 그냥 HTTP 하면 한글로 돼 있어요. HTTP 하면 그냥 들어 있죠, 시스템이. 그런데 이거는 제 로컬, 그러니까 개발자,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에 설치된 시스템이죠. 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 개발 툴에서 어디로? 네트워크로 쏴서 쿠버네티스의 이제 외부에서 접근해서 안에 들어가서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TTP라는 툴을 우리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들어있는 그쪽 네트워크 대역대에 들어있는 툴로 설치를 해줘야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패키징했던 걸 다시 한번 일단 배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문 이렇게 저는 이름을 이런 식으로 했죠. 레이티스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됐네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또 제가 그냥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딜리버리도 만들고 이거 좀 시키는 대로 그냥 붙여넣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여넣기. 자, 제가 딜리버리라고 하는 걸 어제 배포 서버에다가 만들었었나요? 서버가 아니라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나요? 없죠. 없는데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죠. 시키는 대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생략돼 있어요. 딜리버리와 게이트웨이를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생략해 놓고 그냥 돼 있는데 다 크레이트는 돼요. 자, 이게 어떤 현상을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시키는 대로 엑스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즈, 디플로이, 게이트웨이부터 하고 있죠.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게이트웨이를 엑스포즈해서 엑스포즈가 계속 얘 뒤따라 있네요. 자, 게이트웨이부터 먼저 엑스포즈를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제가 지금 오류를 만든 거예요. 사실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일단 진영, 오더, 레이티스트라고 하는 걸로 일단 이거는 만든 적이 있는 것도 같아요. 정확하게 이 이름으로 했는지 저 잘 모릅니다. 이게 운 좋게 제가 이름이 딱 맞으면 상관없는데 다 그냥 성공된 것처럼 보이죠. 쿠버네티스는 다 이 모든 객체들을 일단 받아들이고 봐요. 그래서 점검을 이때 바로 오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점검을 따로 해주셔야 돼요. 쿠버네티스의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엑스포즈가 됐으니까 뭐 해보겠습니다. get service 해가지고 확인하겠죠. W 해가지고 external IP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external IP 발급됐네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 로컬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8에 일단 이러한 유형이 나올 수 있죠. 아예 게이트웨이가 안 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뭘 점검해야 돼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죠. 이게 왜 안 될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밖에서부터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밖에서부터 생각하면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로드 밸런서에 의해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객체는 어디로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이 리퀘스트 디플로이에다가 보내려고 하겠죠. 우리가 만든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 디플로이한테 보내려고 할 겁니다. 디플로이 속에 디플로이에 의해서 생성된 포드로 보내려고 하겠죠. 자, 그럼 포드가 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것부터 보는 게 사실은 순서입니다. 아까 저 지문에 나와 있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때 쿠베시틸 겟포 이거는 맨날 보는 거예요. 포드가 떠 있느냐부터 보는 게 당연히 순서입니다. 포드가 안 떠 있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 파드. 떠 있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이게? 떠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돼요. 레디 부분. 자, 레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1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코드에
포드 속에는 컨테이너라는 게 안에서 떠야 됩니다. 어제 봤던 도커죠, 도커. 자, 도커 컨테이너가, 도커 프로세스가 하나가 떠 있어야 된다. 이 포드에는 그 뜻입니다. 이 뒤에 이 분모는. 근데 분자가 어떻게 되죠? 분자가 다 제로죠.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왜 죽었는지 여기 나와 있죠. 스테이터스. 이미지 풀 백 오프. 이미지를 갖고 오다가 실패했다 그 뜻이에요. 이미지를 못 땡겨왔다 그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거의 100% 이미지명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해당 위치에 이미지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만들 때 입력했던 그 이미지명을 합니다. 자, 진영 오더, 레이티스트, 진영 딜리버리, 진영 게이트웨이가 없거나 혹은 이름이 잘못됐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 풀백 오픈. 자, 이 케이스가 여러분들 또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함정을 심어놨거든요. 그렇게 되게 해놨어요. 이대로 그냥 따라만 하시면.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 풀 백오프를 만났다. 그러면 이미지명을 먼저 점검해 보시고 정확한가. 두 번째, 이미지가 확실히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죠. 어디 가서 허브, 도커 허브 말. 도커 허브 내 계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레파지토리스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에 내가 넣은 진영 오더라는 게 있냐고요?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 다음 단계 해야 됩니다. 이름이 잘못됐나? 찾아보시거나 혹은 다시 올려야 되죠. 자, 진영 오더 있어 보이는데 왜 안 되지? 있는데도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태그명이 이렇게만 올라져 있어요. 자, 정확해야 됩니다. 태그명까지 정확해야 돼요. 다행히 저는 태그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 부분만 이제 갖고 와서 이거 내가 잘못 넣네 해서 이 부분만 제가 앞서 엑스포즈 한 부분에서 다시 지우고 다시 하면 됩니다. 크레이트 다시 그러려면은 오더 부분만 한번 내리고 하면 됩니다. 딜리트, 디플로이, 오더. 자, 디플로이를 죽여주셔야 됩니다. 코드는 아무리 지워봐야 다시 재생되니까. 디플로이를 죽여야 됩니다. 자, 이거 죽이고, 앞서 제가 넣었던 이 부분에 여기 레이티스트가 아니라 태그명을 나는 이렇게 특이하게 줬으니까 이걸 넣어야지. 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get pod를 다시 해보면 조금 있다가 container in creating이라고 메시지가 지금 나왔고 여기서 보면 running 이게 정상 상태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발견되실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혹시 이 케이스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게 원인을 쭉쭉 쫓아가다 보면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쿠버네티스 구조가 자연스럽게 또 익숙해지십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저처럼 도커 허브에 가서 내가 올린 게 제대로 떠 있나 그리고 이 이름이 정확한가 그거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아예 안 올리신 거예요. 이 과정대로 하면 딜리버리와 게이트웨이는 올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커 허브에. 도커 허브에 올리는 작업부터 사실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보겠습니다. cd ls 해가지고 보니까 숏몰로 들어가서 ls 해보면 자, 우리가 게이트웨이와 딜리버리 이 두 놈을 또 마찬가지 패키징을 해서 올려줘야 되죠. 게이트웨이부터 빌드해. 시간 없는 관계고 게이트웨이하고 오더만 제대로 좀 해보자. 게이트웨이 빌드, 자, 자바 빌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게이트웨이의 소스를 이제 다 빌드해서 이제 집어넣으셨는데 이전 그 JWT 토큰 실습에서 했던 오류가 뜨시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보고가 좀 있었네요. 이 소스 코드에 게이트웨이 unauthorized 에러가 나려고 하면 이 부분이 어제 봤던 그 설정 부분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소스 코드인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냥 게이트웨이는 이 파일로 하나밖에 없어요. 애플리케이션 자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제 보셨던 거는 컨피규레이션 자바 파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 서버를 오아스의 리소스 서버로 설정하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얘는 보안으로 걸러내버리게 돼 있죠. 이런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그 소스 코드이냐 확실히 확인하시고 이 빌드를 다시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다시 게이트웨이 부분을 내렸다가 다시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됐어요. 빌드가 됐고요. 빌드 됐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놈을 도커라이징 해 dbt 그리고 내 계정명을 넣고 이 게이트웨이는 제가 여러 번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버전명을 꼭 넣겠습니다. 버전명을 2012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빌드는 successfully 빌드 태그 여기까지 나오면 제대로 된 겁니다. 이놈을 이제 서버로 올리는 방법은 docker push 그냥 이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denied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로그인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가입할 때 넣으신
좀 넣어주고. 이게 도커 패스워드 맨날 까먹던데, 아우, 이번에는 한 번에 외웠습니다. 하도 많은 패스워드를 요즘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다시 푸시. 이번에 뭔가, 네, 이렇게 막대 표시가 나면서 서버를 올리고 있네요. 보시면 재밌는 거는 모든 레이어를 올리는 게 아니라 프롬절에 있던 레이어는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서버에 이미지명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 도커에 우리가 작업한 추가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이 레지스트리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의 이 레이어들을 빨리 내리고 여러분들 이미지들을 변경분에 해당하는 것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프로비전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아까 원래 상태로. 자, 요대로 사실 그냥 놔두어도 얘가 줄 서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이미지명이 어차피 이렇게 태그명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앞서 저걸 어차피 내려야 됩니다. Google CTL, delete, deploy, gateway는 꼭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 다음에 create deploy 이미지는 이름을 사용해라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create도 제대로 됐고요. CTL 파드를 통해서 이놈이 이제 다시 올라오는지 뒤에 W 옵션을 주면 쭉 계속 보이죠. 자, 러닝. 어우, 잘 됐죠. 네, 행복합니다. 자, 딜리버리는 그냥 놔둘게요. 이건 뭐 지금 우리 실습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게이트웨이를 뚫고 들어와서 오더에 진입하느냐 그걸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get 서비스 해가지고 아까 그 주소가 있었죠. 서비스에서 외부 external IP 주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아마 그냥 될 것 같아요. 8080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 not found 당연히 맞고 여기 이제 orders 자 internal server error order name does not resolve orders 자 없다 이거 오류가 났어요. 자 이거 잘 됐네요. 이거 어떻게 고칠지 저도 막막하지만 일단 잘 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수 있게 그런 케이스가 됐어요. 자 먼저 해보실 게 뭐냐면 자 우리 진짜 구조상 생각했을 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부의 클러스터 IP로 지금 세팅된 지금 로드 밸런서 게이트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길을 못 찾아가고 있어요. name does not resolve라고 하는 거는 도메인 네임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지금 order라고 하는 놈에 뭔가 연결선을 안 그었는데 첫 번째 보통 점검하시는 거는 이게 서비스가 지금 없어서 사실 안 된 건데 첫 번째 보통 점검하셔야 될 거는 아니 대체 이 order라고 하는 놈이 떠 있나부터 아까 보셨겠죠. 떠 있죠. 그럼 이제 뭘 보셔야 되냐. 이 놈이 내부 네트워크상에서 제대로 보이느냐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 방법은 여기에 나왔습니다. 내부 네트워크, 그러니까 내부 클러스터 내부에서 도대체 제대로 동작하느냐 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려면 스파이를 하나 심어야 됩니다. 저쪽에다가 지금 클러스터 안쪽에다가 스파이를 하나 심어서 저 내부에 접속이 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붙여놓으면 보면은 우리가 넣은 객체는 요 객체입니다. 요 객체를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이 객체 자세히 보면 클루 HTTP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설치된 건 그냥 간단한 리눅스 위에 우리 사용하던 툴 있죠. HTTP라고 하는 그 명령 그거 하나만 실어서 만들어 놓은 조그만한 그 도커 이미지예요. 그거를 이제 파드로 쿠버네티스 위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띄운 거예요. 왜 띄웠냐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서 내부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나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드에다가 우리는 접근해가지고 스파이 포드에 들어가가지고 클러스터 내부를 휘젓고 다닐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 명령을 넣으면 지금 만든 포드로 부착한 겁니다. 메시 쉘을 부착한 거.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가 바뀌었죠. 자, 지금 떠 있는 이 운영 체제, 이 지금 세션은 우리 로컬에 있는 세션이 아니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 떠 있는 파드 하나에 들어온 세션.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뭔가 이 지금 네트워크 대역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 네트워크 대역에 들어와 있어요. 스파이처럼 숨어 들어온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HTTP order라고 하는 그리고 얘는 8080으로 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네트워크 대역대는 쿠버네티스는 자기 서비스명 우리가 등록하는 서비스 있죠. 아까 kubectl create 서비스 expose 했을 때 생성된 그 서비스 있죠. 서비스의 이름으로 A 레코드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 접근이 돼야 돼요.
제대로 클러스터 IP가 되어 있었다면 안 되죠. 자, 그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 이제 서비스가 제대로 만들어졌냐를 이제 봐야 돼요. 아니, 게이트웨이만 엑스포즈 해놓고 오더를 저는 엑스포즈를 안 했네요. 실수. 자, 엑스포즈 게이트웨이 오더를 엑스포즈 해야 돼요. 자, 그냥 하니까 포트 넘버 넣어주세요 나오죠. 자, 여기서도 실수가 한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포트를 잘못 넣었어요. 포트를 80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제 잘 됐구나 해가지고 또 가서 한번 더 없죠, 당연히. 없어요. 8080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들 다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서비스 오더 지우고 다시 엑스포즈 정확하게 8080으로 해줘야만 되죠. 그리고 이게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내부끼리의 클러스터 IP라고 하는 객체 유형으로는 제대로 붙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비스를 해보니까 자, 클러스터 IP 얘는 내부에서만 노는 어떤 네트워크의 주소를 갖추게끔 되었다라고 합니다. 로드 밸런서는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혹은 프론트엔드만 이렇게 로드 밸런서로 보통 부착을 시키고 나머지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클러스터 IP가 혹은 노드 포트 이 둘 중에 하나로 하시고 다 클러스터 IP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이 내부에 있는 놈들이 접근이 가능한가 이들끼리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얘들끼리는 이러한 주소 체계로 한다는 겁니다. 내부의 주소 체계로 A 레코드 하나만 달라있죠. 여기에 마이크로 서비스 명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타겟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리퀘스트 리스폰스 서비스들을 보면 도커 버전에 설정해 보면 직접적으로 저게 들어있어요. 주소가 들어있는데 주소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뭐 딜리버리 서비스를 내가 호출한다. 그럼 HTTP 딜리버리 8080 그냥 바로 쏴버리고 중간에 레지스트리를 경유하지 않는답니다. 뭔가 별도의 유레카 같은 레지스트리,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거치지 않고 쿠버네티스가 그냥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이 DNS를 통해서 서비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으면 우리 이제 뭘 해볼 수가 있나? 밖에서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external IP가 여기 보이네. 여기는 없는 게 맞고 orders. 자, 이렇게 외부로도 접근이 이제 되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 이 주소로 일반 브라우저에 들어가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랩업을 해보면 쿠버네티스는 구조가 우리 서비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외부에 있는 거를 받아들이는 건 로드 밸런서 타입의 서비스를 통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게이트웨이라는 걸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게이트웨이가 해당 타겟 마이크로 서비스의 클러스터 IP로 접근하려고 할 텐데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이 HTTP라고 하는 툴, 스파이를 하나 심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는데 떠있다면 포트 번호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자, 떠있다면 여기서 떠있다면 아니라 안 떠있다면 여기서 실패하면 서비스 설정을 다시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말을 잘못 쓴 것 같아요. 포트 코드를 하고 이게 만약에 쿠베CTL get pod 했을 때 뭔가 안 떠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다 하진 못해서 이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체크포인트 오류 유형별 체크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미지 풀백 오프부터 해가지고 크래시 룩백 오프, 핸딩, 이빅티브 수많은 게 나옵니다. 하시다 보면 제일 처음에 많이 하시는 게 이 이미지 풀백 오프 말씀드렸었고 오타 대부분 오타입니다. 이미지명을 잘못 넣었거나 혹은 아예 그 앞서처럼 안 올린 경우도 있으세요. 도커 허브에다가 안 올린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크래시 룩 백업은 여러분 프로그램 내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안 뜨는 거야. 그때는 로그를 봐야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제대로 떠 있는지 보기 위해서 kubectl logs에서 여러분들 코드명을 넣어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크래시 룩 백업은 여러분들 그 스프링 부트로 만든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죽어서 안 뜨는 경우. 그다음에 펜딩 코드라고 스테이터스에 나오는 경우 있어요. 펜딩 이거는 여러분들의 클러스터가 모자라서 그래요. 이건 한참 이제 하다 보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클러스터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쿠버네티스가 이제 사이즈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evicted 코드는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거는 여러분들의 그 컨테이너가 사이즈가 워낙에 커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어디에도 끼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사이즈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클러스터 중에서
좀 큰 사이즈를 만들어 놓거나 주셔야 됩니다. 자, 펜딩 코드는 스케일 아웃을 시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노드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워커 노드를. 이빅티드는 여러분들의 노드 중에서 스케일 업을 시켜야 됩니다. 노드 중에 큰 노드들을 만들어놔야 이게 여러분들이 만든 게 들어가든지 합니다. 큰 걸 만들어주거나 혹은 여러분의 컨테이너 사이즈를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주죠. 점점 고급 주제로 가고 있죠. 이 이외에는 나오는 오류가 없어요. 이거는 쿠버네티스 운영을 해보시다 보면 다 겪게 되는 겁니다. 200티드까지 내가 만약에 발견했다. 지금 이제 산이 보이는 겁니다. 거의 산을 다 넘어왔구나. 요 다음에는 없어요. 200티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